자, 작전 경마방송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자, 12월의 셋째 주 경마 주간을 맞이합니다. 새벽 투표를 보니까 역시나 많은 마필들이 출조할 거를 미리 예상을 했는데요. 자, 원정일 위원이 12월 셋째 주 경마 주간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번 셋째 주 경마 주간은 오전장에 한번 쇼부를 보자. 오전장에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장에 이제 전반부에 이제 하위군 마필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원정일 위원도 꿰뚫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오전장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 보겠고요. 뭐 지난주 보니까 원정일 위원 또 활약이 대단해요. 이 토요일 경마 이경주, 진명불패와 빈체로케이 역시나 오로지 한 방이다. 쌍승식 21배. 요거를 그냥 단통성으로 한 방을 또 때려 주셨고요. 토요일 경마 10경주였죠. 요거 정말 어려웠는데 펠리시티와 윈스골더 쌍승식만 18배, 복승식 8.9배 역시나 적중을 성공해 주셨고, 걸렸으면 때려야지. 역시 코너 속의 코너에서 원정일 위원의 또 장점이 부각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자, 1회 경마 서울 2경주에서 로열 빅토리와 아워캣 쌍승식만 16배예요. 복승식 9.7배 역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고, 1회 경마 정말 원정일 위원이 요거를 메인했는데 저는 아싸보싸 했는데 역시 힘있게 한번 때려주셨네요. 1회 경마 서울 4경주에서 불굴의 신화와 헤이퀸 오로지 쌍복 단통 받치는 막건이 없어요. 받치는 막건은 역시 오로지 요거 하나다. 그냥 딱 요거 하나. 역시 쌍승식 5.9배를 단통. 야, 이거는 ARS 먼저 들으신 분들은 더 많이 사셨겠네요. 아무튼 원정일 위원의 활약 정말 좀 대단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고, 자, 스티븐도 이 지난주에는 오아시스 데이였어요. 뭐 금요 경마에서도 10경주 빙고라지오와 이 빅토리선 이 부산 경마에서 쌍승식 82배, 복승식 39배를 적중해 냈고, 또 풍문으로 들었어 진명불패와 빈체로케이 역시나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리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오아시스 토요일 11경주였죠. 이스트 골로리와 행운 번쩍 쌍승식 117배, 복승식 51배를 역시나 방송 승부에서 적중해드렸고, 뭐 재밌는 게 많은데 저는 1회 경마 5경주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홈런 메이커와 베스트 가이 쌍승식 75.7배, 복승식 29.3배, 뭐 삼복승도 70.2배. 정말 짭짤한 배당을 잡아냈던 게 아직까지 여운이 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난주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방송 내용도 좋고 경마장을 이게 가면은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좀 토닥거려 주세요. 저는 팬이라고 하시면서 이 작전 방송 내용이 좋다고. 자, 금주도요 충분히 기대해 보시고요. 어떤 녀석들이 금주에는 배당이 터질지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경주 분석에 앞서 저희 작전 방송의 포맷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원정일과 스티븐이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경주, 2경주, 8경주, 11경주 요 4개의 경주를 선정을 해봤고요. 자, 원정일 위원은 오늘 뭐 걸렸습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답니다. 또 한번 또 상황을 한번 만들 건데, 자, 4경주를 준비해봤고, 역시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중과 배당을 만들어내겠다. 6경주를 원정일 위원은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스티븐은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후반부 10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라고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육군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좀 기복 마필들 간의 대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액면상 보여준 기록으로는 9번 스위트 일루전을 가장 많이 선호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정일 위원은 가장 좀 세게 보시거나 좀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따로 있는지요? 저는 오히려 네네. 이번 경주에 10번 공장명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평일 텍스트에서도 이 공작 명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안쪽 번호가 독이다. 안쪽 번호가 독이다. 왜? 모래를 맞으면 한두 끝도 없이 뒤로 쳐져요. 자, 쳐지는 것까진 좋았어요. 쳐지는 것까진 좋았는데 직선줄에서 다시 올라온다. 자, 그만큼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텍스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곽으로 번호가 밀려 있으면 한번 노려보자. 복승식 한 자리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10번 막 공작 명왕. 자, 10번 게이트로 외곽으로 밀렸죠. 자, 분명히 모래 안 맞으면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고요.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라스트 직선에서의 탄력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 힘차고 있는 10번 공작 명왕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공작명왕이라는 마필도 사실 월요 조교 때 보니까 이 병합을 꾸준히 해주면서 병합 조교를 해주면서 걸음이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모래에 맞으면은 좀 민감한 부분들을 분명히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네. 보신다는 거죠. 네. 뭐 36조 김양선 마방은 원정희 위원이 좀 강하게 얘기했을 때는 꼭 봐줘야겠더라고요. 예, 이 김양선 마방의 10번 공작 명왕을 좀 세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 9번 스위트 일루전은 어찌됐거나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요마필은 뭐 마필을 뭐 설명한다기보다도 좋다라고 합니다. 좋다. 예. 예. 뭐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말 이렇게 좀 물어볼 때는 스위트 일루전은 어때? 좋아요. 좋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스위트 일루전이라는 마필이 사실 좀 불안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늦게 올라온다는 단점 그거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문세영 기수가 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또 금주도 보니까 훈련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네. 인기마로서의 능력을 그대로 좀 뽑아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저는 4번 장순의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뷔 이후에 4개월의 공백 이후 9월 28일 경주는 사실 앞선에 나가면서 직선 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 당시는 이하나 기수가 이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했지만 직선 구간에서 정말 좀 한타 부족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경주 거리가 1200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4번 장순의리를 언급을 드리냐면 직전 경주 분명히 끝걸음의 여력 그리고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탄력감이 더 있다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자, 김영진 기술의 안장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능력과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뭐 기대는 악벽, 뭐 주행 자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김영진 기수의 노련함 그리고 최근 김영진 기수의 승부 의지라면 저는 4번 장순우리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는 정리하죠. 10번 공작 명왕 역시나 좀 강하게 모래에 민감한 작전까지 여러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자, 10번 공작 명왕 언급해 주셨고요. 9번 이 스위트 일루전 그리고 안쪽에 있는 4번 장순우리까지 요 세 두를 언급을 드리면서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이고요. 총 13두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대박이 그리고 10번 리틀 브라운 여력이 남은 11번 호위무사까지 상당히 좀 충마 잡기가 좀 어려운 경주인데 자, 원정희 위원님 어떤 마필을 세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마 대박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인기 순위로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리틀 브라운과 호위무사 그리고 안쪽에 7번 에어지라까지 그렇죠. 충분히 이 혼전도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전개로 좀 풀어보자 이거죠. 원정일이 좀 전개로 좀 풀어보자. 자, 에어지락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승군전을 펼쳐왔고 호위무사 자체도 앞선 가면서 성적을 내면서 승군전을 치러왔습니다. 리틀 브라운 역시도 자, 앞선에 가서 제가 앞선 가서는 선행을 가서라는 얘기거든요. 선행을 가서 다 성적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주에는 선행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선행 싸움이 조금 치열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8번 맛 대박이는 아직까지도 모래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모래를 맞을수도 라스트 추입은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8번 맛 대박이는 선행 욕심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절대로 선행 가지 않는 마필이지만 선행 가지 않아도 라스트 추입력은 나온다. 자, 그러면 앞에서 싸우는 마필들을 조금 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8번 맛 대박이 추천드릴게요. 자, 대박이는
작전까지 그냥 다 선행 마필. 그리고 사람이 추리를 해보지 않습니까? 선행이 애고 애니까 몸싸움 하니까 애가 유리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풀어보는데 대박이가 선행을 안 간다. 이거는 정말 이 돈 주고도 못 사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백날 뭐 전화 뭐 소수 간다 안 간다 이거랑은 내용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 안 가고서의 대박이의 선전을 기대한다. 요거는 정말 자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점을 아예 별표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번 리틀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어찌됐거나 최근 연속 입상으로 이번 경기 많은 인기를 얻어요. 그렇죠. 등짝도 문세영 기수고 역시 36조 김양승 마방인데 네네. 요건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축마죠. 일단은 저는 축으로 축으로는 그냥 뭐 무난 이유가 없다. 이유 네. 불문. 제가 왜 인기마임에도 원장님한테 물어봤냐면 저도 조교 때 워낙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러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던 마필이 바로 10번 리틀 브라운인데 사실 이번 경주는 사연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이 승부 패턴에 훈련을 시킨 녀석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이번 대왕신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왕신이라는 마필이 언뜻 보면은 앞선 기록만 본다라면 애도 선행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판단을 하겠지만요. 어찌됐건 직전 경주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면서 그 밋밋한 탄력이지만 그 탄력으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마필이 아니다.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는 선행 마필들의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 2.1 이번 대왕신이 다시 한번 선입권에 나선다라면 직전과 동일하게 선입 이후에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는데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번 대왕신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8번 대박이 막 작전을 오픈해드리면서 힘을 좀 더 실어드렸어요. 8번 대박이와 10번 리틀 브라운 안쪽에 있는 2번 대왕신 요 세 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전반부 4경주 코너스의 코너죠. 자, 원정 의원이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역시 뭐 지난주에도 걸렸으면 때려야지가 이 로열 빅토리와 아워캐 쌍승식이 16배예요. 목승식이 9.7배. 역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에 성공해 주셨거든요. 자, 금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산 5군이고요. 경주거리 1000m로 이어집니다.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어떤 녀석이 걸린 거고 또 어떤 녀석으로 때려야 됩니까? 네. 자, 1000m 국산 5군이기 때문에 앞선을 조금 욕심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안쪽에 1번마 스피더, 선봉, 파차이, 9번마 PK 캡틴까지 서서히 좀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노리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쟁점은 6번 선봉과 7번마 파차입니다. 자, 두 마리가 다 휴양을 갔다 왔어요. 네네. 선봉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오래 쉬었고, 파차이 같은 경우에는 8주라는 공백을 두고 이번 경주에 나옵니다. 저는 준비 자체는 6번마 선봉이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조교를 보시는 스티븐 위원이 봤을 때는 조교로만 봤을 때 선봉이 더 난가요? 파차이가 더 난가요? 좀 판단을 좀 해주시죠. 저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 선봉에게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왜냐하면 이 선봉이 훈련 기간이 진짜 좀 체계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만큼 이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6번 선봉 쪽에 좀 힘을 실어드릴게요. 좀 당황하셨죠? 아니요. 당황한 게 아니라 이 파차이랑 선봉 둘 중에 하나를 이게 왜 얘기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이 걸렸으면 때려야지나 풍문으로 들었어 전혀 입을 맞추고 들어오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네, 전혀 뭐 이번엔 뭐가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라이브로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각이 흐트러지면은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 경주의 충마는 6번마 선봉입니다. 확실히 기관지가 좋아졌고요. 이준철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훨씬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충마로 6번마 선봉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마 PK 캡틴하고 자, 1번마 스피더입니다. 자, 파차이를 이번 경주에 조금 덜 보고 싶은 이유가 하나가, 스피더는 안쪽 게이트를 받았을 때 정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고, PK 캡틴도 데뷔전 당시에 후미권에 있다가 데뷔전째 중위권까지 올라가 데뷔 3전째 앞선까지 붙어줘요.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PK 캡틴의
변화적인 모습 그리고 안쪽에 1번 게이트 달았을 때 스피더가 얼마만큼 잘 띄워주는지 이번 경주는 자, 6번과 1번과 9번 세 마리로 압축을 해서 한번 때려보자. 자, 걸렸으면 때려야지 6번마 선봉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한 방을 때립니까? 자, 1번으로 한번 때릴게요. 예, 그러면은 딱 때리고 맞추고 두 방 사이즈로. 그렇죠. 네. 야, 멋있네요. 자, 4경주는 원정일 위원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시원하네요, 그냥. 예, 6번 선봉 승군전에 제대로 걸렸고요. 안쪽에는 1번 스피더 게이트 이점으로 여기다 때리됩니다. 6번 1번 마건. 자, 오로지 한방 마건을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 자, 9번 PK 캡틴 요 녀석의 능력 성장세도 뚜렷하기 때문에 받쳐가는 전략. 자, 4경주 원정일에 걸렸으면 때려야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 4군이고요. 경주거리 1300으로 짜여졌습니다. 총 12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혼전 경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해요. 그만큼 액면상 기록도 그렇고 1300에 대해서 또 확신을 주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바로 8경주가 단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원정일은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시는지요?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승부 경주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4번마 굿스카우트와 5번마 에이스 더블 분명히 이번 경주 1300m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번인 건 맞아요. 사실상 맞습니다만 원정일이 보고 있는 마필 자 6번마 시종 1엽니다.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1800m에 도전을 했다라는 거 거리를 대폭 줄여서 1300m에 도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에 등자가 빠지면서 사실 김동수 기수가 뭐 말 타다 보면 이 등자도 빠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고삐도 놓치고 채찍도 놓치고 하는 부분인데 등자가 빠지고 나서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대처를 잘했어요. 마필을 굳이 무리하게 등자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고 차분하게 등자를 끼고 후미권까지 차분하게 따라 붙어줬고 라스트 추입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가 단거리고 분명히 이 마필이 맨 후미권에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자, 직전 경주에 분명히 등자가 빠졌기 때문에 후미권이지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중위권까지는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 마필의 각질 그리고 이 마필이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1800m의 호흡을 1300m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호흡이 남아요. 분명히 18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캐치를 해보자. 6번마 시종 1혈을 여러분께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종 1혈가 찜찜한 마필이긴 해요. 이 찜찜한 마필인데 사실 이야기해서 최근에만 조금 보여줬지 그전에는 사실 기복이 좀 심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직전에 그런 등자 빠진 사형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에서 나름 선전을 했다. 네. 이번에는 분명히 노림수를 갖는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자, 어쨌든 4번 굿스타트가 직전 과천시장배에서 이 대상 경주 출전하면서 나름 선전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이 이제 1300에 출전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 1300m고 단거리고 장거리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말이 베이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는 좀 빠른 편성이고 마필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따라가는 것보다 앞에 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작전을 또 구사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 굿스타트가 보니까 직전에 보니까 이 발주는 잘 나왔는데 순발력이 완전히 뭐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편성이 그렇죠. 워낙에 좀 네, 그렇죠. 빨랐다고 표현을 해도 그런데 근데 직선에서도 날라오는 거 보니까 와 저거 제법인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어찌됐건 9월 14일 그리고 최근 경주력은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을 했는데 네. 직전에는 대상 경주에서 따라갔다. 자,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도 있고 발빠른 녀석이 몇 도 없기 때문에 뭐 굿스타트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저도 이 굿스타트의 한 표를 조금 원정일 위원과 함께 좀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 저는 안쪽에 1번 전보 에이스예요. 이 전보 에이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어찌됐거나 1300에서 1분 22초 9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애가 이 전보 에이스가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뭐 밑에서 그냥 올라오다가 말지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직전의 가능성을 보여서 그런지 1조에서 정말 이 뚜렷하게 훈련을 시행을 합니다. 한 주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이 녀석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뭐 순발력, 탄력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경 기수 그리고 1조와의 호흡은 상당히 잘 맞는다. 그리고 전도경 기수가 잘하는 거 일단 앞에 갖다 붙이고 버티기. 요 전보 에이스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남들이 조금을 무시한다라면 분명히 배당권에서는 1번 전보 에이스의 능력을 그리고 또 매력적인 이 배당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정리하죠. 자 4번 구스타트 6번 시종일효 시종일효의 능력을 원정일 위원이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1번 전보 에이스 변화가 왔습니다. 1번 전보 에이스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2군의 경주거리 1800m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기 마필들의 좀 불안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1경주는 좀 배당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은 좀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은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시는지요? 참 이번 주가 승부경주 데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11경주 역시나 원정일이 준비한 승부경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운검이라는 마필이 자, 안쪽에 있는 2번 영인알렉스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티나브라더도 추입은 상당히 좋아요. 이번 경주에 100m 줄여서 1800m 상당히 좋은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두에 스티븐 의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기 마필들이 믿음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븐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잡았는데 이번 경주에 승부는 5번 마 부마트입니다. 이번에 강도가 올라왔고요. 조교 강도가 올라왔고 자 혼합 3군에서 마필이 뛰었을 때 1400에서 뛰었을 때의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는데 직경경주 1900으로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마필이 제대로 뛰어내질 못해 호흡적인 부분에서 좀 딸렸다라는 거죠. 네. 자 직전경주 그리고 이제까지 이 마필이 조교가 강도가 좀 살살 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조교 강도가 대폭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이렇게 승부 패턴, 승부 조교를 했을 때는 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겠고 분명히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불안하다. 인기마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5번마 부마트 한 마리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마트가 이게 안 되는 말이 아니죠. 저는 이 부마트도 이번에는 분명히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만큼 원정일 위원도 뭐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운검이라는 현장 인기 1위 마필의 불안성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운검이 불안하다는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이 이번 경주 좀 챙겨간 것 같아요. 이 부마트 이게 이제 참고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입까지 붙어요. 선입권에서? 네, 선입까지 붙어요. 선입권에서 라스트 한 발. 김동수가 계속 안장을 하면서 능력을 알고 기승한다. 좋아요. 부마트는 좀 세게 볼 이유가 있겠고요. 저는 뭐 크로스바랑 운검 요 두 마필 모두 다 불안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크로스바는 제가 직전에 놓고서 메인 승부였어요. 정말 진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지금 늦게 올라와서 이 하자를 잡혔는데 자 1800 그렇다고 일찍 올라올까요? 그리고 직전에는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노렸겠죠. 이번에 상태가 영 밋밋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안쪽에는 이번 영인알렉스 역시나 이 운검하고 병합을 했는데 영인알렉스가 잘 뻗어줬다 그런 포인트가 있겠지만 영인알렉스가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그냥 앞선에 나간다라면 그리고 선행을 욕심을 낸다라면 그냥 갖다가 꽂아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단적인 얘가 좀 밋밋한 지구력이에요. 4코너 이후에 그 결정력 부족 그런 부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좀 보강이 됐다라면 이번 경주 노려볼 이유가 있겠고 이 14번 바다질주라는 마필도 뭐 직전에 사실 뭐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간에 뭐 이번에 뭐 막건을 사야 되네 뭐 네. 이런 거는 네. 흔히 말해서 소스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던 마필이 14번 받아들주예요. 그 소스들은 사실 이 훈련 상태가 좋아야지 소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그러니까 저도 이 직전에는 받아들주가 상태감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현장에서 진짜 바람이 불어서 좀 놀랬는데 자 이번에도 상태는 좋습니다. 또 이 박우릉 기수학의 제호흡이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입권에서 분명히 직선으로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14번 받아질죠. 이번에는 어떤 소스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저는 조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때리는 패턴이다. 14번 받아질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5번 부마 아트 원정을 위해 아주 강력하게 김동수 기수의 호흡을 믿어보자 언급을 해주셨고요. 스티브는 2번 영인 알렉스 14번 받아질주 이 두 마필을 언급을 드리면서 11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티븐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 경기거리 1700m 혼합 3군 풍문으로 들었어. 여기서 이 풍문으로 들었어의 핵심 포인트는 편안한 인기만두가 있어요. 백내산 기록으로 무시도 못하겠는데 보면서도 불안성을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대의 마필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피니시 블루, 10번 아라자, 6번 위키드 메신저, 4번 유노 유와이 아이 원트, 12번 클린딜까지 사실 사연이 많은 녀석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4번 유노 UI 원트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이 정말 빠른 페이스였죠. 홍바우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1400에서 선입권 그리고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아름다운 추입력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저는 1700에 한 번 더 연속 입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뭐 상태감도 좋고요. 이 지하주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다는 게 좀 찜찜한데 어찌됐건 간에 1조 이 박종근 마방의 승부 카드는 지하주 기수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예, 뭐 그렇게 봐도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이게 지금 이 박태정 기수가 최근에 말을 요 녀석을 좀 끌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1조에 보면은 김동수 기수 그리고 이 전도경 기수 그리고 이 지하주 기수 요 세 기수를 태워놓고 사실 복병말을 잘 끌고 오거든요. 그렇죠. 예, 안 되는 말을. 유노 유아이 원트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 기수에게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태운 거라고 저희가 좀 인정을 해도 될까요?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하주 기수 자체가 마필이 되는 마필들은 상당히 좀 노련하게 좀 잘 그렇죠. 타줘요. 예. 예. 이 노련함이 상당히 좀 묻어서 나오는 그런 기수고 이 레이스 흐름을 상당히 좀 빨리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노 와다이원트 같은 경우에는 타기가 조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이스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 마필의 호흡을 조금 잘 골라서 라스트에 힘을 한 방 써줘야 되기 때문에 노련한 지하주 기수라고 한다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번 이 위키드 메신저라는 마필이 직전에 57회부 중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네, 저는 네. 사실 조금은 좀 불안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나는 안 불안해하면서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는 어찌됐건 간에 이 2kg의 감량도 받았고 또 위키드 메신저가 직전보다는 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이 훈련 때 걸음이 가볍거든요. 이 녀석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2kg도 상당히 좋지만 직전 경주의 전개를 보면 상당히 좋았던 게 위키드 메신저가 앞에 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슈퍼서린 가고 아이세이 후데이 가고 일단은 슈퍼서린은 못 이기는 자막이지만 아이세이 후데이를 역전으로 땄다라는 거죠. 57kg를 달고 자 이번 경주도 확실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가도 되니까 자, 굳이 앞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1700에서 호흡적인 부분 분명히 딸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경주에 2kg는 조금 커 보이네요. 네. 좋아요. 좀 조금 다 확실하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네. 보통 이 부담 중량 1kg에 이 기수들이 판단했을 때 이마신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57kg부터 58kg까지는 이
저는 좀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예. 이 안장하고 이 패드하고 들면은 한 손으로 못 들어요. 그만큼 말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 중량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7에서 55라 그러면은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 네.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이 소스로는 전혀 내용을 못 들어요, 여러분. 예.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은 분명히 배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10번 아라하자라는 마필은 최근 연속 입상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원정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이고, 이 아라하자가 훈련 때 보니까 아직도 주폭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자, 이번 경주 은근히 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지만 선입권에서 충분히 묻어나갈 수가 있다. 10번 아라하자도 가져갑니다.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7번 샌드위즈입니다. 이 샌드위즈를 좀 놓고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1700거리라면 선행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샌드위즈는 선행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앞에 빠르게 갖다 붙이는데 선행을 괴롭히는 역할? 뭐 그 정도의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하는, 좀 뭐랄까요, 점수로 주면 80점짜리 말, 조금은 찜찜한 그런 마필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훈련을 보니까 정말 좀 승부가 걸렸는지 빡빡 갈아놓는 훈련 패턴을 보여줬고, 워낙에 좀 부드러운 마필이에요. 마필이 좀 뛰려는 습성이나 뭐 근성 자체도 상당히 좀 살아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주거리 1700에서는 더욱더 안정감 있는 발스힘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 저는 7번 샌드위즈를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바로 12번 클린딜에 있겠죠. 현장에서 아싸모스하게 팔려줄 마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훈련 패턴 때 정말 좀 밋밋하게 좀 보였던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 풍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나 뭐 내용 자체 내에서는 뭐 상당히 좀 불안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마필, 굳이 우리가 의심하면서 가져가지 말자. 왜? 클린디는 층마다 아니고 주력 마필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찜찜하거든요. 이거 밑 닦고 한 2번 닦은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보통 한 3번은 닦아줘야지 안정감 있게 우리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자, 클린딜. 자, 이 풍문으로 들어서에서는 걷어내자고요. 자, 결국 7번 샌드위즈, 요 녀석을 배팅에 축마로 놓고요. 4번 유노 UI 원투, 6번 위키드 배신, 요 두 방 막건으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리겠고, 10번 아라하자입니다. 7번 10번을 후공 막건 연결 부탁드리면서, 자, 후반부 10경주 풍문으로 들어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5경주를 스티브는 메인 승부, 자,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편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티븐이 또 왜 5경주 선정을 했겠습니까? 육군이에요. 예, 어린 녀석들이 어린 녀석들. 1300거리. 자, 대체 누구를 놓고 배팅을 해야 됩니까? 1300은요, 저희 파트너의 원정일 위원도 항상 강조를 하죠. 1200 단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1300은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도 아니다. 정말 위험한 코스가 1300이다.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번에 선행을 나설 녀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녀석들의 능력은 저는 빵점을 주고 싶어요. 가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묻어가는 녀석들이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는데, 저는 그 충마를 이미 새벽주기를 통해서 확정을 져놨습니다. 자, 편성도 만만하고요. 뭐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한다라면 저는 5경주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으랍니다. 자, 5경주 남들이 무시해 주시기만을 기다려 주십시오. 스티브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정일이 준비한 토요경마 6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300m고요. 혼합 4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자, 3번마 이스트킨, 그리고 능력 보여줬던 9번 바빌론의 왕자는 절대 동반 입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3번과 9번을 찢어 발견오차, 확실한 마번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마리는 일단 무조건 잘라놓고 들어가겠습니다. 3번과 9번 둘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잘라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가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4번, 5번, 6번이에요. 4번, 5번, 6번 중에 이번 경기에 충마를 놓고 때리는 마번이다 라고 완전히 다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잘라드리는 마번 집중하시고요. 주력 마번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는요, 이 상당히 좀 혼전으로 이어진 경기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원정일과 스티븐이 진짜 후벼 파보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혼전으로 생각될 때 바로 이 작전 방송을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무조건 이기시고요. 자, 일요경마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